안녕하세요, 스테디입니다. 제가 드디어 첫 집을 사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휴가 기간 동안 경기도 이천 지역의 이제 아파트를 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계약금만 걸어놓고 이제 계약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서 내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부모님이랑 같이 계약을 하러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아파트를 사는 거다 보니까 계약 과정이나 대출 과정에 대해서 좀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리가 이렇게 잘 돼 있고 좀 이해하기 쉽게 돼 있는 게 좀 많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편에 걸쳐서 지금부터 몇 편에 걸쳐서 좀 제가 집을 산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 대출 과정에 대해서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좀 제가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다음번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을 매수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제가 내 집 마련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저의 장기적인 포지션을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저희 부동산에 대한 저의 포지션은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1주택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하락장이 오게 되면 매매와 전세 갭 차이를 이용해서 집을 하나 둘씩 좋은 자리에 하나 둘씩 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가 되겠죠. 하락장에는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심리가 낮아지니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1주택을 갖는 게 우선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값의 상방과 하방에서 모든 방향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1주택이 있다라는 상황에서 가정을 해볼게요.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집값이 오른다 하면 사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리스크도 없고 사실 대응할 게 없어요. 그냥 좋은 거죠. 돈을 그만큼 버는 거니까 오른 만큼. 그런데 이제 문제는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하락하는 경우에요. 이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집값이 하락한다 하면 실거주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버틸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출을 막 영끌해서 무리하게 하지만 않고 그냥 내가 감당 가능하다, 또는 뭐 고정금리로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집에 대한 건. 그리고 신용대출 막 다 끌어모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수도권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버티면 됩니다. 10년, 20년 버티면 돼요. 그럼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경기도 고양에 미분양 났던 아파트들, 경기도 고양시 정말 높은 가격에 매수했던 아파트들이 최근 들어서 막 그 고점을 뚫고 더 상승한 그런 것들도 보이고, 2008년도에 저희가 상승기에 완전 고점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한 20년도 아니죠. 한 15년 정도? 또 안 지났죠? 한 그 정도 지나고 봤을 때 그 가격은 무조건 다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부동산 상투를 잡는다고 해도 그 가격보다 10년, 20년 지나면 무조건 올라 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하락기에 상투를 잡았다고 해도 오래 기다리면 무조건 오른다는 소리예요. 물론 지방 같은 경우 인구가 줄어들고 막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지역은 좀 조심해야겠죠. 근데 수도권 그리고 서울이 접근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상투를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버티기만 할 수 있으면 괜찮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1주택이 있으면 이런 면에서 하방과 상방 두 가지 다 방어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집은 필수재이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이라는 게 투자물의 성격도 가지지만 이게 필수재 성격도 가지잖아요.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주식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집은 안 살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안 살 수가 없어요. 사지 않더라도 뭐 전세나 월세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1주택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한번 무주택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무주택이다, 1주택이 아니고 무주택 상황이다, 그러면은 집값이 하락하면 무주택은 좋겠죠. 더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 사겠죠.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없죠. 집값이 오르면은 영원히 못 사는 겁니다. 계속 오르면 오를수록 더 못 잡겠죠. 왜냐면 심리상 내가 봤던 가격이 있기 때문에 못 사게 되고, 그러면 진짜 대응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왜냐면 내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겠다 하면은 사실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떨어지긴 떨어지겠죠. 근데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사겠다 이렇게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집값이 떨어져도 사실 못해요. 왠지 알아요? 언제가 저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더 떨어질까봐. 지금은 집값이 상승하니까 영원히 오를 것 같잖아요, 사실. 근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영원히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못 삽니다. 정확히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실 못 사게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 한번 제가 저점을 샀다고 쳐볼게요. 가장 바닥에서 샀다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장 바닥이 사실 지금 가격이랑 똑같을 수도 있고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의 가격.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가격이 더 얼마나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주택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만약에 결혼을 좀 늦게 하거나 아니면 20대 중반이었으면은 좀 돈 모으면서 주식 공부하면서 아마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하락장을 좀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은 저 혼자라고 한 생각을 하면은 월세 살아도 되고 원룸을 살아도 되고 고시원을 살아도 되고 사실 회사 기숙사에 살아도 저는 상관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치안이나 뭐 여러 거주 안정적인 부분에서는 아파트가 분명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 그래도 집을 사서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주택 포지션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 장기적인 포지션은 이거예요. 내가 살 집을 하나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락장이 오게 되면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을 때 갭으로 집을 하나씩 매수하던지 그동안 돈을 모아놓고 있다가,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든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조금 제 나름대로. 그리고 강의도 많이 듣고 해봤을 때 상승장에서는 사실 그냥 좀 내가 살 수 있는 낮은 가격의 매물을 사는 게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락장에서 어차피 수도권의 모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텐데 많이 올라간 놈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상승장에서 많이 올라간 놈이 많이 떨어지고 또 조금 올라간 놈은 이제 조금 떨어지니까 이 갭 차이가 붙는 거예요, 서로. 그때 나는 이 돈을 주고 갈아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아타기를 시도하든지 아니면 좀 갭을 이용해서 그동안 돈 모아놓고 있다가 하나씩 더 사든지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이 오게 되면 분명히 정부는 지금은 규제책을 막 펼치고 있지만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완화 정책을 펼치실 거예요. 막 만기 일시 상환 막 해버리고 뭐 다시 막 임대 사업자 뭐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풀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양도세 풀어주고 보유세 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때를 기다리면서 좀 기회를 엿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저의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인 포지션과 생각은 이 정도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생기면서 이제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좀 덜 위험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살 집을 매수를 했고,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또 잔금도 아직 치르려면 좀 남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좀 매수를 했고요. 제가 경기도 이천에 집을 샀는데 제가 어떻게 임장을 좀 다녔고 제가 분석한 이천은 어떠한지, 왜 이천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계약 과정은 어떻게 돼 있고 제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생각인데 이런 잔금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음에 두세 편 통해서 좀 잘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긴 시간 동안 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좀 구체적인 과정과 또 저의 팁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